안녕하세요. 와류교 공부 6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교 판매자들 하나같이 학습해야 된다,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 속에 숨어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전자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밀어 넣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정입니다. 사항에 맞게끔 이슈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컨트롤에서 보면 자동차 엔진에는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환경적인 요소요, 습도, 온도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가속 페달 또는 운전을 거칠게 한다, 아니면 부드럽게 한다. 이 공연비가 희박하게 운전 조건을 만들 것이냐, 농후한 방법으로 운전 조건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 출고 시 엔진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탑재된 상태에 그 상태가 운전 습관에 따라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줬을 때 나빠질 수 있다. 정비를 제때 안 해줬을 때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엔진들은 취약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달되고 또 선진 기술이 들어감으로 해서 엔진 상태 최상의 조건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상태가 나빠집니다. 연소실 안에 카본 퇴적물이 쌓인다거나 스웨일 밸브에 카본이 떡이 진다거나 하는 게 있죠. EGR로 인해서 배기가스 재순환을 하고 그 속에 포함된 카본, 그리고 엔진에서 나오는 남아가스가 카본과 합류했을 때 매니폴드 내부에 카본이 떡이 지게 됩니다. 그 카본 슬러지가 흡입구를 많이 막게 되죠. 그럼 스웨일 밸브 가지고 일정 부분 열어주면서 컨트롤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막힘량이 30%, 40%, 50%, 60%, 70% 돼도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량이 많아졌을 때 엔진의 불안전 연소는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구에서 카본 슬러지가 퇴적됐다 이렇게 하면 연료 첨가제로 해서 연소실 안은 카본이 조금 청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비 개선 거의 되지 않습니다. 연료 첨가제 처음에는 세정을 목적으로 만들어 나왔는데 연료 첨가제를 넣었을 때 적극적인 반응, 연비가 올라간다거나 출력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가솔린 첨가제는 옥탄가를 높여주고 디젤 첨가제에서는 세탄가를 높여주는 성분을 넣어서 출고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이렇게 하니까 힘이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졌다. 그런데요, 가성비를 따져보세요. 그 한 통 얼마입니까? 가격이 비싸죠. 해서 실질적인 혜택,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예요. 세정 잘 시켜주지 못합니다. 해서 우리가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흡기 매니폴드를 뜯어보면 카본이 떡져 가지고 있습니다. R 엔진 베이스로 유로6까지 갔기 때문에 당연히 카본이 떡이 집니다. 운전 못하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많이 막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니폴드를 분해해서 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끼어 있을 때는 볼을 넣고 청소한다거나 또 화학 케미칼을 사용해서 청소한다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주기로 클리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클리닝을 했을 때 엔진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운전자가 관리를 안 해서 운전을 잘 못해서 카본이 쌓여있던 것이 청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럼 차 출력도 올라가고 연비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닝 부분을 매니폴드를 주기적으로 뜯어서 청소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주기마다 클리닝을 해서, 화학 클리닝을 해서 청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상용차 엔진하고 성용차 엔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부분 클리닝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클리닝, 연료 첨가제가 아닌 엔진 내부 전체를, 흡기구에서 배기구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청소할 수 있는 것. 자, 촉매 같은데 데미지를 주지 않는 클리닝 방법을 선택하셔서 클리닝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클리닝을 시켜주면 엔진 상태가 좋은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좋은 상태에 있는 엔진에서 센서들이 센싱을 하고 그것을 ECU에 전달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변경을 하죠. 와리기를 장착한다거나 어떤 제품을 달았을 때, 뭐 전압안정기다 이런 것도 달았을 때, 자, 그런 모든 데이터들은 센서에서 집합이 됩니다. 센서에서 받은 각종 센서 값을 연산해서 ECU에서는 주행 출력이 높게, 주행 연비가 높게, 매연 발생량이 최소화되게끔 컨트롤을 해냅니다. 그런데 주행 연비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시내주행, 외곽도로, 고속도로, 운전자 습관 이런 부분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연비가 낮다고 해서 연비 높여주기 위해서 ECU의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만 주행 출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연료 사용량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 하게 됩니다.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주행 출력을 높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료를 더 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연이 나온다 하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게 됩니다. 또 엔진 내부에 쌓여있는 데미지로 인해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엔진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EGR을 통해서 배기가스 재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드웨어 변경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와류계를 판매하시는 분, 자연흡기 엔진인지 터보 엔진인지 구분해서 제품 디자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ECU에서 어떻게 보정하느냐를 알아야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 변경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오버했다 하면 엔진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고 주행 출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연비가 떨어질 수가 있고 매연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서 무작정 하드웨어를 변경한다, 와리기를 부착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ECU가 자동차 엔진마다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효과가 많이 났다, 그런데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 하면 센서 값에서 받은 신호 값을 ECU에서는 누적 데이터로 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나쁜 방향으로 갈 거냐는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 ECU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되면, 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습도가 있고 온도가 좀 높다 하면 연비 잘 나옵니다. 센서 값이 괴롭히 난다는 거예요. 운전 습관 좋으면 연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합니다. 엔진이 상태가 안 좋았다, 클리닝을 하면 엔진 상태가 좋은 쪽으로 변하죠. 그러면 좋은 상태, 그 상태로 센싱이 돼서 ECU에 전달합니다. 하드웨어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이 하드웨어 변경을 했을 때 ECU에 신호값이 변화돼서 들어가는데 ECU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변경 이 부분도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또 TCU 자체도
ECU하고 TCU가 통신을 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연료절감기를 만든다, 또 와류기를 만든다, 전압안정기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배터리 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ECU는 기본적으로 전압 보정을 합니다. 전원선에서 전기 노이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피크 전압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하면 전체 전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전류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인젝터 듀티 타임, 연료 분사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차에서는 ECU 연산을 해서 연료량을 측정을 하고 그 연료 분사량을 가지고 연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안전장치를 달았다, 배터리엠을 달았다 하면 트립상의 연비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연료 분사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출력이 올라갔다, 연비가 올라갔다,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주유를 해서 연비를 측정해보면, 한 달간 차계부를 적어서 해보면 전압안정기 달았다 달지 않았다 해서 큰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ECU를 알지 못하면 트립상의 연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맹신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차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타사보다 연비가 잘 표시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법적으로 연비오차 일정 퍼센테이지 이내로 있어야 됩니다. 공인연비 테스트 룰에서는 오차율을 적게 하고, 실제로 차가 출고돼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연비는 커야 되니까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를 많이 보여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비가 아니고 허상의 연비를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연료절감기를 테스트할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스스로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간 1% 올리기도 힘들다 그러면 1%, 2%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매연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주행 출력을 높여야 된다, 주행 연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드웨어 변경도 ECU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 자, 환경적인 요소, 운전 습관, 엔진 클리닝, 이런 모든 복합적인 조건에서 센서 값이 추출되기 때문에 이 센서 값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 줄 거냐예요. 각종 센서 값이 좋게 나올 수 있으려면 하드웨어 변경, 클리닝, 환경요소, 운전습관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다, 연비가 어떻다, 매연이 어떻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류기 업체들 냉정하게 보세요. 와류기 달아놓고 학습합니다. 무엇을 학습합니까? ECU 프로그램은 고정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ECU가 에러로 만들어낼 거냐, 한계 영역 범위 안에 있으면 에러가 아닌 정상 운행 방식으로 할 거냐예요. 판단하는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운전 습관이 좋으면 린한 상태로 가고, 운전 습관이 나쁘면 농후한 연소 쪽으로 갑니다. 자, 농후한 연소로 갈 거냐, 희박한 연소로 갈 거냐, 그 균형점에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예요. 환경적인 요소, 운전 습관, 엔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운전 습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변경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변경할 거냐 이거예요. ECU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 또 운전자가 운전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처음에 뽑으면 엔진 길들이기 해라 하죠. 장거리 쭉 타라 그러죠. 그래서 나름 길을 한 번 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를 운행 시작부터 폐차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동안 계속 길들이기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길들여진다 아니에요. 꾸준하게 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써야 엔진 상태가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그래도 차 상태가 안 좋다, 엔진 상태에 오염물질이 좀 있다 싶으시면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하시는데, 연료 첨가제가 아니고 매니폴드에서 배기가까지 전체적으로 클리닝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차량 관리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출력과 연비와 매연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료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 하면 이런 내용을 물어보세요. 이 정도라도 알고 학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뿔도 모르면서 학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요. 자,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운전 습관 봅시다. 와리가리를 달았다, 운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죠. 그러면 센서 값에 변화를 주죠. 엔진 상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 상태가 좋아지면 ECU는 주행 출력이 좋은 조건으로 가고,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게 될 것이고, 연비가 높게 나올 것이고, 매연 발생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진 상태를 순간적으로 좋게 만들겠다 하면 클리닝 해버리면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좋은 조건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하드웨어 변경, ECU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드려서 좋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ECU 프로그램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또 ECU 보정 프로그램을 모르면서 전압안전장치를 달았다, 연료절감기를 달았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료 라인에 연료 공급되는 그 속도, 양을 컨트롤해서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팍 밟았을 때 연료가 순간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매연 발생량을 줄인다,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운전 습관을 잡으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클리닝 하시고, 하드웨어 변경하실 때는 토크를 올릴 것이냐 출력을 올릴 것이냐, 안 그러면 토크와 출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 하드웨어 변경, ECU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찾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서 센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해야 되고, 또 센서에 영향을 미쳤을 때 ECU 프로그램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고, 와리기 판매자가 학습이라고 구덩이를 파서 집어열라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학습과 보정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